안녕하세요. 주식 종목 산문 분석 애널리스트 사고판다입니다. 오늘은 일단 뭐 시황 분석은 많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어제가 아니고 엊그제 10월 6일에 제가 현대약품이라는 주식을 매수를 하고 오늘 장초에 매도한 그런 이유와 설명,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주식을 매매할 때 조금 참고가 되겠다 싶어서 좀 오늘 이 주제를 좀 선택을 했는데, 일단은 이 현대약품을 10월 6일 날 매수를 하고, 어제 사실은 이 현대약품에 대해서 동영상을 찍었었는데 어떤 에러로 인해서 유튜브에서 동영상 처리가 되지 않아서 올라가지 않은 게 참 아쉽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일단은 각설하고 10월 6일에 이 현대약품이라는 주식을 약 7,000원 정도에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현대약품이라는 주식을 사게 된 이유는 바로 이 거래량과 상당히 중요한 시점을 돌파한 그런 파워와, 그리고 이 약 2개월 동안 모였던 이 매물대 물량을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매수를 결정하게 됐다. 그리고 저는 웬만하면은 분봉은 잘 보지 않는데, 왜냐면 보통 초단타 매매는 일단은 직장인들이 잘 할 수가 없고 대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아예 분봉을 보지 않겠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일단은 잘 분봉을 보고 초단타 매매를 하지는 않습니다. 휴식을 뭐 휴가를 내고 집에 있을 때를 제외하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 7,000원 정도 포인트에서 매수할 수 있는 물량의 절반을 가지고 매수를 했고, 이때 좀 윗꼬리가 달리면서 흘러내리자 손절도 생각을 했지만, 거래량이 상당히 터지는 그런 모습과 끝까지 버티는 그런 모습에 절반을 더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6,800원 정도에 맞춰 넣은 그런 상태였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0월 7일에는 뭐 거래량도 별 볼 일 없고, 그래도 이런 심리적 기준선인 6,200원 정도를 터치하러 내려오지 않고 버티고, 또한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추세전환형 그런 십자가형 봉을 뽑아냈기 때문에 믿고 기다렸고, 또한 이날 바로 어제죠. 10월 7일에 시간외에서 상한가 정확하게 5시 48분쯤에 이러한 뉴스가 뜨면서 현대약품이 뭐 생산하는지 안 생산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빨간약 포비돈 요오드 효과 소식에 이 빨간약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99.99% 감소시켰다라는 기사와 함께 시간의 상을 갖고, 이 기사를 보자마자 생각을 했던 게, 다음날 갭으로 떠서 이때의 고점 넘었지만 7,740원은 넘었지만 이때 8,090원을 넘지 못하면 매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때 1차 지지선을 넘고 넘어가는 건 좋았지만 이때부터 힘이 떨어지면서 분봉에서 갭으로 크게 떠서, 이러한 봉이 사실은 분봉을 볼 때 사실 가장 중요한 봉들인데, 이러한 봉이 분봉에서 뜨기 시작하면은, 특히나 갭이 이렇게 크게 떠서 시작하는 봉에서 이것을 기준점으로 해서 이 저가를 지키지 못하고 계속 흘러내리면 상당히 위험한 신호가 될 수 있다.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끝까지 흘러내려서 오늘 상승 부분을 대부분 반납을 하고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였다. 저는 약 갭으로 떠서 제가 1차 기준선으로 생각했던 이 6월 12일 8,090원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엄청난 기사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넘지 못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매도를 했고, 오늘 꽤 수익을 냈지만, 향후 일단은 제가 이렇게 기술적 매매 분석 그리고 뉴스를 이용한 매매 방법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매번 이렇게 매매를 할 때 이런 특히 테마성 주식, 코로나 같은 테마성 주식을 매매할 때 기본적 분석보다는 이 기술적 분석 그리고 거래량을 이용해서, 거래량과 차트를 이용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면은 돈을 잃지 않고 잘 매매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되었고, 일단 이 현대약품 같은 경우에는 오늘 거래량이 좀 상당히 터진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그리고 또한 이 1차 지지선인 고점 7,740원을 뚫고 올라간 것은 분명히 의도된 것이고, 언제든지 다시 한번 이제 조금씩 바닥을 다지고 한 6,000원 정도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그래서 이렇게 모두가 생각하는 이 6,200원이 아마 지지선일 테지만 이 지지선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그리고 개인들의 물량을 다시 한번 털어먹고 이때의 저점 이 5,420원을 지켜주고 다시 한번 이렇게 다지기를 보여주고, 5,420원 위에 있는 전제로 이러한 다시 추세전환형 공들을 뽑아주는 모습을 보인다면 다시 한번 현대약품이 상승할 수 있고, 다시 한번 이렇게 21선 돌파를 할 때 이것보다 더 상회하는 거래량으로 뚫어 올려준다면 현대약품을 다시 한번 매수할 기회가 생긴다. 하지만 이렇게 음봉이 크게 뜨고 일단 뉴스도 터지면서 거래량도 터지면서 이렇게 꽉 찬 음봉으로 끝났기 때문에 당장에 들어가기는 힘들고, 이 현대약품을 현재 매수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게 아니고, 기술적 매매 그리고 기술적으로 매매하는 종목들이 어떠한 뉴스로 발생해서 터질 때 과감하게 엑시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하나 필요하다라고 조금 생각돼서 오늘 이렇게 현대약품을 조금 소개해드렸고, 누구나 다 아는 삼성전자 오늘 어닝 서프라이즈로 인해서 상당히 급등을 했고, 일단은 정말 귀신같이 이렇게 기관들과 외국인은 미리 알고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 매수를 해서 올렸다라는 것은 역시나 기관과 외국인의 정보력을 개인이 따라가기에는 상당히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실적 시즌 그리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있는 전에 팔고 나오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삼성전자가 누구나 예상을 초과하는 그런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결국은 고점을 지키지 못하고 하락을 했고, 또한 9월 16일 고점인 61,300원을 지키지 못하고 지금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재미없는 흐름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들은 철저하게 리스크 관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분명히 뭐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보유를 하면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은 아무래도 조금씩 인내심을 딸리고 급한 자금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뉴스들, 어닝 서프라이즈 전, 실적 발표 전, 의약품으로 하면 FDA, 삼상 결과 발표 전 날에 어느 정도 비율을 좀 줄이고 리스크를 해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방금 얘기했던 현대약품처럼 이런 조금 검증할 수 없는 이런 뉴스가 나올 때 갑자기 빨간 약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99.99% 감소시킨다. 좀 이런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고 확신할 수 없는 이런 뉴스와 동반돼서 상승하는 상승들은, 특히 시간외에서 장난치는 것들은 상당히 좀 주의할 필요가 있고, 일단은 기회가 줄 때 먹고 파는 게 중요할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좀 정리 드리면서, 앞으로 기술적 매매, 특히 거래량과 이 차트 매매를 하시는 분들에게 상당히 좋은 팁이 될 거라고 보이면서, 아직까지 현대약품 추세가 살아있지만 좀 다지는 것을 보면서 향후 상승세를 보면서 제가 현대약품을 들어가는 케이스는 딱 두 가지. 만약에 내일이 아니죠, 다음 주 월요일에 이때 고점 돌파하면서 8,090원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나, 아니면 다시 한번 21선을 깨고 물량을 받아 먹으면서 이때의 저가를 지키면서 다시 한번 이걸 돌파하는 시점에 이 거래량을 뚫어 넘기고 넘어갈 때, 이 두 가지 케이스 외에는 아직까지 들어갈 이유가 보이지는 않는다. 그래서 오늘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렸고, 현재 뭐 미증시, 한국 증시 서서히 조금씩 힘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면서 좀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